얼마 전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살 박성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처음으로 혼자 맞는 아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늘 함께 차를 끓이고 함께 걷던 시간들이 사라지자 갑자기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전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박성자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하고 섬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며 건강과 감정까지 모두 다시 관리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잘 늙는 법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워야 하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 저하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준비하지 못해 흔들리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립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71세 박성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처음 몇 달간 거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고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앞에 놓인 밥조차 삼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 걱정스레 찾아와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성자 씨, 요즘 너무 조용해져서 걱정됐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 말을 들은 박성자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삶을 붙잡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약 36%가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동거 노인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심리적 자립이 무너지면 건강과 생활관리 관계까지 모두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성자님은 결국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주저하다가 돌아간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상담사의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성자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 박성자님은 매주 상담을 받고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할 일을 정해놓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집 정리, 짧은 산책, 일기 쓰기 같은 아주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일상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자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하는 나만의 일 하나 만들기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도 일상 회복의 첫 단계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관리하는 작은 정서 루틴 만들기입니다. 하루 10분 산책, 5분 정리, 간단한 일지 작성 같은 짧지만 반복 가능한 행동입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와 상담 자원 활용입니다. 동주민센터, 보건소 상담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등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다시 단단히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단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역의 상담사나 모임의 힘을 빌리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결국 박성자님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작은 루틴을 이어가며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된 건 사실이지만 혼자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정신적 자립은 노후의 모든 기반이 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주저앉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시 서기 시작하면 비로소 건강도, 관계도, 생활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해보셨나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작은 습관들의 결과로 조금씩 금이 가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김정수 님도 그런 과정을 겪은 분입니다. 김정수 님은 젊을 때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왔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절하지도 않았고 운동은 날씨가 좋으면 한번 나가볼까 정도로 가끔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김정수님은 갑자기 어지러움과 극심한 갈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의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수님,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정수님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건강이 단순히 병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이 쌓아야 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80% 이상이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요인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매일의 생활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수님은 그날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수치가 더 올라가는지, 어떤 날 컨디션이 나빠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공원을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아파서 10분 만에 돌아오던 날도 있었지만 걷기 시간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몸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 최소 20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압, 혈당, 심혈관 근력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둘째, 식사 기록 또는 건강일지 작성입니다. 기록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던 위험 습관을 정확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생활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 상담입니다. 고령층에서는 증상이 느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귀찮고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의 장점은 많이 걷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5,000보를 걷는 것보다 하루에 800만 1,000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작을 작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숙 님도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에 무리가 덜 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30분 걷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혈압과 혈당 수치도 놀랄 만큼 안정되었고 의사는 생활 습관이 몸을 살린 경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빼앗기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병원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지켜집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대신 관리하는 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움직이고 기록하고 점검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노년기의 건강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돈 관리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노년기의 재정은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로 삶의 안정이 결정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 이만호님도 이 문제를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이만호님은 2018년 은퇴 당시 적지 않은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이 있었기에 걱정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넉넉했고 자녀들에게도 가끔 선뜻 용돈을 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쯤부터 건강검진과 병원비가 늘기 시작했고 취미나 여행, 자녀들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지출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호님은 예전처럼 가계부를 쓰지 않았고 그래도 여유는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작년 은행에서 계좌를 확인하던 순간 이만호님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5년 사이 자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몇 번이 큰 타격이 되었고 작은 소비가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가족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노후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 사실 이만호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의료비식 비주거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해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만호님은 그날 이후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 달 지출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며칠만 기록해도 불필요한 지출이 어떤 부분에서 반복되는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드를 여러 장 쓰던 습관도 모든 지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어서 카드는 한 장만 남기고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공과 금식비 같은 고정 지출을 다시 설정하며 쓰는 돈의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투자나 고수익이 아닙니다. 첫째, 지출을 보이지 않는 채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예상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의료비 문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가계부를 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써도 금방 까먹고 귀찮기만 하던데. 그런데 기록의 목적은 완벽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게 만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만호님도 가계부를 정확히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 목록을 종이 한 장에 적어두기. 둘째, 하루에 쓴 돈을 저녁에 딱 3줄만 기록하기. 셋째, 주말에 한 번 그 주의 지출을 다시 살펴보기. 이 3가지를 반복하자 한 달 뒤에는 돈의 흐름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지출 패턴 자체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노후의 재정은 돈을 더 버는 능력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출의 흐름을 정리하는 순간 노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불안은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재정비하고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힘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관계는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관계 중 일부는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오히려 노년기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75세 정은자님은 이 문제를 깊이 겪은 분입니다. 정은자님에게는 30년 넘게 함께 지낸 지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어렵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큰 힘이 되어주던 관계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아픈 이야기만 반복했고 누구는 자식 자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매번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하곤 했습니다. 정은자님은 이 모임을 다녀오면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자야,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너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 정은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요즘은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사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래된 관계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의 3위가 바로 대인관계 갈등이었습니다. 나이 든 뒤의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질이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정은자님은 그 이후 조금씩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되는 관계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고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 한 분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은자님,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편한 관계가 훨씬 오래가는 법이에요. 그 말이 정은자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 작은 독서 모임이 자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재정비할 때 중요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용기 있게 거리를 두기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12명의 심리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기입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작은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노년기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모임처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을 하나 선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괜히 어색해질까봐 걱정돼요. 그런데 관계의 시작은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은자 님도 처음에는 어색함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지만 참석만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사람, 내 일상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단단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순간 삶의 불필요한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나만의 역할과 취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중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계신가요?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직장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지 느끼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개인의 취미와 작고 단단한 역할들입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0살 서명희 님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명희 님은 3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2달은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TV도 보고 늦잠도 자며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걱정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말씀이 없어요.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명희 님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무기력함이 깊어진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퇴직 후 역할 상실감은 노년기 우울감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하루의 흐름과 정신적 중심까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후 서명희 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예교실 수업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재주가 부족해 작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강사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희님, 잘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서명희 님은 매주 공예교실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종이를 접고 작은 소품을 만들고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삶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명희 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가야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어. 그 작은 한마디는 다시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만의 취미와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취미 하나를 매주 하는 일로 만들기입니다. 잘하거나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일상을 지탱합니다. 둘째, 역할 하나를 만들어 두기입니다. 동네 커뮤니티의 도우미 역할, 손주 돌봄의 하루 일정, 작은 봉사활동 등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크게 높여줍니다. 셋째, 작은 목표 하나 세우기입니다. 한 달에 책 1권 읽기, 일주일에 1번 새로운 요리 시도하기, 매일 10분 정리하기처럼 부담 없는 목표면 충분합니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괜히 번거롭기만 하지. 하지만 새로운 취미나 역할의 의미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임이 생기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하루가 바뀝니다. 서명혜 님도 공예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통해 하루에 활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심리적 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사라지는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나만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자리라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방법은 거창한 성공을 요구하는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적 자립을 지키는 것. 박성자님처럼 작은 루틴 하나가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을 스스로 돌보는 건강 습관을 지키는 것. 단 10분의 걷기라도 지속되면 건강은 다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흐르는 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재정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 이만호님의 사례처럼 돈의 흐름을 한 번만 들여다봐도 삶의 안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관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은자님처럼 부담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결국 더 건강한 만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주는 나만의 역할과 취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명혜 님이 공예 교실에서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던 것처럼 아주 작은 취미 하나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된 한 줄의 흐름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돈 관리도 가능해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관계도 가벼워지고, 관계가 정리되면 비로소 나만의 역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듯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함께 모여 삶 전체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정답을 한 번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내일 하루에 한 번 실천해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감사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